자, 안녕하세요. 다시 초심을 되찾고, 자, 의욕 가열차게, 새로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40분이네요. 제가 이 영상을 한 4시쯤에 올릴 건데요. 많이들 봐주시고요. 자, 오늘 시장 어땠나요? 괜찮았죠? 자, 제가 어제 분명하게, 조금은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었겠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장 후반에 조금 낙폭이 조금 있어서 어제만큼 올라주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3224포인트로 마무리되었고요. 옵션 만기일인데 이 정도면은 저는 선방했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코스닥 차트도 어제 떨어진 거는 다 회복했어요. 자, 오히려 윗꼬리를 보시면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자, 노력했던 모습이 보이시죠? 자, 요렇게 종합 주가 지수하고 코스닥 차트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은 다시 네이버 화면 좀 가서 자, 오늘 또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글로벌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밤사이 미국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좀 걱정될 것처럼 다우존스가 조금 한 0.5% 가까이, 나스닥은 약보합이었는데요. 이렇다면은 우리가 옵션 만기일인데 좀 충격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다만 우리 시장은 오늘 괜찮았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유럽 증시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괜찮죠? 제가 굳이 구분해서 중국하고 일본은 조금 처질 거고 대만하고 한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구분했지만, 그래도 경제권으로 따지면은 동북아 경제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유럽 쪽이나 미국, 이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훨씬 미래가 밝다라고 저 세로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환율은 살짝 1115원 올랐고요. 자, 유가는 다시 제가 70불이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살짝 70불이 하회되는 상태, 금값도 구리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하루 시장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해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시장의 중심인 삼성전자가 달려주지 못한 점, 요게 조금 아쉬워요. 계속해서 어제 오늘 자 힘을 내지 못했고요. 하이닉스는 워낙에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가총액 코스피 보여드렸을 때는 카카오 말고는 다 파란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 현대차, 기아차 정도까지 요 정도 말고는 다 빨간불이죠. 포스코, 셀트리온,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카카오는 어제도 빨간불, 네이버 빨간불. 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자, 물론 내일 또 이제 이번 주에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이 나름대로 뜨거웠다가 좀 식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밤사이에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거고, 제 생각은 또 정신 나간 것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삼아서 또 출렁거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자,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눈치 보기 장세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시장이 강한 것 같고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모가지까지 온 느낌에서, 자, 시장 주체들이 메이저들, 개미 투자자들이나 저 같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굵직굵직한 자금을 굴리는 그런 메이저 투자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은 이게 거품이야,
야, 이제 돈줄 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확실히 빼겠죠. 근데 확실히 빼는 상황도 아닙니다. 반대로 더 갈 거야. 뭐 경기는 회복될 거고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잡힐 거고 계속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전반적으로 다 경기 순환 사이클로 좋아질 거야 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쏘겠죠. 근데 쏘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는 요런 흐름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 아직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메이저들이 서로 수싸움 하는 거라고 보여지죠. 작년 8월, 9월까지 그때까지 분위기하고 저는 살짝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로 10월 달에서 11월 달로 넘어오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확 쏠려가지고 자,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증시가 이렇게 뜨거워도 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뭐 더더구나 11월 말 12월에는 우리나라 코로나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막 육박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뭐 3000포인트를 뚫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결국 3000포인트는 뚫었죠. 자,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그때는 수출 지표나 경기 지표나 확실하게 찍혀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글자 그대로 깜깜이 상태에서 외국인 돈질 수급으로 올라갔고요. 지금은 뭐 수출 증가율 뭐 두 자릿수다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뭐 40%막 30%뭐 두 달 연속 수출 증가율 40%막 이렇게 찍어버리고 뭐 32년 만에 최고 두 달 연속 40%대 수출 증가율은 역사상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표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4월달 5월달 두 달 2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숫자 몇만 명대라고 생각하시나요? 10만 명? 20만 명? 자, 60만 명 취업자 수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물론 뜯어보면은 또 정신 꺾어지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30대 6만 명 떨어졌고 40대 9천 명 떨어졌는데 이게 뭐 좋은 거야? 좋은 일자리는 다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20대는요. 자, 학교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바로 나오는 20대는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50대, 60대 다 올랐다는 얘기인데 굳이 30대 6만 명, 40대 9천 명 떨어진 거 가지고 2개월 연속 60만 명대 취업자 수 증가 나온 거를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경제는 분명히 뜨겁습니다. 제가 강세장 마인드를 접지 않은 이유는 다 세로미의 깊은 뜻이 있는 거고요. 자, 뭐 서두가 조금 길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대충 요런 분위기라는 거 말씀드리고자 좀 길게 설명드렸고요. 자, MTS 화면으로 돌아와서 바이낸스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종가 23,150원이었고요. 제가 3시 20분에 봤을 때는 23,350원 수준이었는데 시간외에서 이제 조금 한 200원 정도 밀려가지고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도 견주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3%, 오늘 2% 쏠쏠하죠. 물론 이거를 지금 바닥에서 못 잡으시고 저 위 3만원대 구간, 2만원대 후반대 구간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답이 없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넥스 어제 제가 비교 설명해 드렸던 이수앱 지수 볼까요? 보이시죠? 자, 어제도 제가 8%까지 화끈하게 싸주지만 결국은 대다수 반납하고 뭐 4% 정도 이런 상승률 이수앱 지수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오늘은 어떠신가요? 어제보다 50원 떨어졌어요. 물론 장중에는 3% 가까이도 상승해 줬습니다. 뭐 세로미의 투자법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럴 때 잘 높은 자리에서 털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다만 이수앱 지수는 그럴 만한 기회를 쉽게 안 줘요. 너무 변동폭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바이넥스를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롤링으로 거래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AD 칩스하고 IA 떨어졌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 상황에서도 올라줬고요. 오늘 뭐 1%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AD 칩스 1200원 언저리 보실 수 있고요. 자, IA도 뭐 1250원에서 1300원 언저리 요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 흔들린다고 뭐 이게 이 기업 자체에 어떤 충격이 있거나 멘탈이 나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중심 기업들이 확실하게 퍼포먼스를 내주면은 순환매가 돌면서 반도체 섹터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언급해드리는 이 차량 반도체나 MCU 뭐 여러 가지로 삼성이 추구하는 그런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있고 아니면 뭐 후공정 쪽 설계 쪽이 아닌 ADCPS처럼 설계가 아닌 후공정 쪽의 업체들도 있고요. 뭐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종목을 말씀드리려면 뭐 네페스도 후공정 쪽이고요. 칩셋 미디어는 설계 쪽, 텔레시스도 설계 쪽, SFA 반도체도 후공정 쪽이죠. 이렇게 각 분야별로 반도체는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달리기 시작하면 아직 시동을 안 걸었고요. 뭐 코미코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설계 쪽, 파운드리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서 뭐 오락가락하면서 주고받고 이런 흐름으로 자 우상향 흐름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동을 안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얼마쯤 어느 정도쯤 달릴지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만원 가까이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뭐 섣부르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SK 하이닉스도 메모리 관련해서 이익 성장률 확실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기업들 뭐 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거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에이드칩스라든지 뭐 IA라든지 뭐 보이시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잘 주시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세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세 종목 말씀드렸고 지금 새로운 브리핑 하면서도 똑같이 어제 말씀드린 세 종목 그대로 리뷰해 드렸습니다. 바이넥스, AD칩스, IA 이렇게 세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기존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라는 거 제 영상 과거에도 보셨던 분들이면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뭐 새롭게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이나 새로미 브리핑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는 유튜버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 전망이나 투자 원칙, 매매 기법 이거를 먼저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만들고 투자하자 이쪽을 강조하는 유튜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그래도 오르지 않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는 것처럼 뭐 1% 중반 1% 가까이 오늘 바이오가 조금 괜찮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이 그나마 코스피보다 오늘 많이 퍼포먼스를 보여준 하루였고요. 뭐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신다면은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10%대 상승, 박셀바이오 신풍제약 특히 신풍제약이 오늘 좋았네요. 자, 뭐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 어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이었잖아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이 보입니다. 뭐 역시 셀트리온이 달려주니까 뭐 훈풍이 불고 뭐 녹십자 레슬 같은 경우도 현대바이오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이죠.
제가 얘기해 드리는 이수에치스하고 비슷한 종목이 뭐 이트론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뭐 이수에치스 이트론 다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종가고요.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정시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엠스나 덕성, 서현, 동신건설, PPI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PPI도 조금 움직여줬고 그 대신 서현, 덕성은 뭐 하락이네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8% 상승. 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동신건설 PPI를 이런 날에 보시는 게 아니고요. 동신건설과 PPI는 이런 날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고점에서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고점에서 꺾였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더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대선템은 항상 빠르게 거래하셔야 되시고요. 덕성, 서현 같은 걸 보셔야죠. 왜냐고요? 떨어졌기 때문에. 자, 어차피 뭐 이 덕성이나 서현 이 본연의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어떤 뉴스가 부각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윤 전 총장 그 이슈를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긴장을 하고 보고 계시면은 어느 순간에 또 뉴스를 빵 터트리면서 훅 날아가는 순간이 있는데 날아가 버리면은 못 잡는 거고요. 날아가는 그 순간에 초입에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떨어진 자리에서 보고 계시다가 그래야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동신건설이나 PPI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다가 다시 저점 이렇게 덕성이나 서현처럼 떨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보시는 그런 투자.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초록뱀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야지 보시는 거예요. 떨어지면 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바이넥스도 저점 자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에이드칩스도 마찬가지, IA도 마찬가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K사인이나 드림시큐리티나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다 퍼포먼스가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와가지고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떨어진 자리는 애매하게 떨어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 보안 관련 종목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 보안 관련 종목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 자리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보안 관련 섹터로 해서 따로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쭉 훑어드렸고요. 제가 지금 종목 차트를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도 종목별로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드릴 얘기를 남겨놓기 위해서 종목별로 깊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제가 굳이 지금 종목을 다 훑은 이유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쭉 찍으면은 꼭 종목에 집중돼 가지고 종목을 이야기하는 영상들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쭉 종목 이야기 안 했을 때는 조회수가 이래요. 뭐 그쵸? 30회, 40회. 근데 세롬이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진수는 다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전에 종목 이야기할 때 보시면 뭐 600회, 200회, 300회 요렇게 나가잖아요. 요거는 다 종목 이야기예요. 자, 그저께까지 종목 이야기 안 하다가 어제 종목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이제 30회에서 170회, 230회 이렇게 뛰잖아요. 이 둘 다 종목 이야기 한 거고요. 이 아래에 어제 이제 브리핑 영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섞어버렸어요. 종목하고 브리핑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종목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기존에 봤던 기사 한 가지 언급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종목 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다음 화면이고요. 제가 봤던 기사를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로 제 생각에는 지금
바이넥스 뭐 제일 첫 번째 주된 이슈는 이 스푸트니크 V잖아요. 물론 바이넥스가 이걸로만 올해 이익 전망치나 매출액이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주목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게 이 스푸트니크 백신 스포트라이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자들이 푸틴에게 국가포상을 받았다는 이런 소식이죠. 뭐 처음에는 야 그게 약이야? 야 임상실험도 제대로 안 하고 임상실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개발 발표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한 60개국 이상에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유럽에서도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분기 정도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요 백신 관련해서 계속 잡음이 나오고 하니까 스푸트니크 V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한테 권한을 주면은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까지도 멘트가 나왔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미국이 얀센을 준 것도 그렇고, 미국이 얀센을 준 이유도 뭐 한미 동맹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장병들한테 장병들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병들은 화이자를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예비군으로 돌린 거고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미국에서 신호를 명확하게 준 거죠. 야 너네들 그거 안 돼. 하지 마. 명확하게 뭐 문헌적으로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거죠. 미국이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뭐 차기 대선 주자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스푸트니크에 대한 이런 뉘앙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선언을 그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도 스푸트니크 V를 맞을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국내 생산을 해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요. 뭐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하게 뭐 이 스푸트니크 생산 계약 뭐 이익 전망치 이런 부분은 올해 말이 되면은 아마도 확실하게 드러날 거고요.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에도 물량은 다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한국 코러스 측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변수는 크게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까지 제가 멘트를 달아드렸고요. 뭐 계속해서 종목 영상 언급할 때는 또 이제 차트 분석해드린 영상하고 다양하게 심층 분석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